송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다시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남자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화가 끝나도 아쉽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게 전제긴 해요. 마가 뜨거나 할 말이 없거나 그렇기보다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흘렀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대화가 끝나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애초에 만나는 시간이 짧으면 돼요. 6시간 말하고 8시간 대화하는 것보다 3시간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6시간 안에 풀면은 똑같은 얘기여도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 시간을 굳이 길게 잡지 말고 좀 짧게 잡아도 타이트하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점심에 점심 먹고 카페 가시는 것보다 저녁에 만나셔서 집 갈 때쯤 9시나 10시쯤 헤어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심리가 점심에 만나면 나에게는 아직 오후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너무 서로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너무 첫 만남부터 많은 게 파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틀, 3일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만에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좀 덜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점심이 아니라 저녁에 만난다 하면은 저녁 먹고 밤에 들어가서 잘 시간이잖아요. 나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었는데 집에 가야 돼. 좀 더 있고 싶은데 갈 시간이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조금이나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점심에 만나면 그게 없어요. 아직도 이 시간이네? 요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헤어지기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만 그거를 좀 강제적으로 만들자고 하면 저녁 약속으로 잡으라는 이야기죠. 만남 자체를 아쉬울 때 끝내는 게 좋구나. 두 번째입니다.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티키타카가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긴 하겠죠.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사람은 결국 나를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거나 긍정적이게 대화를 풀어나간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의 멘트 하나가 거슬리거나 이 사람의 뭔가 사상이나 이런 게 느껴져. 이래서 찝찝한 느낌이 들면 기대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처음과 끝이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만남이 시간이 아깝고 막 돈이 아깝고 내가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사람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점 하나 보이면 그것만 부각되어 신경이 쓰여요. 맞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최대한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약속 장소를 잘 선택할 때입니다. 소개팅 하시는 분들이 장소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여자분 쪽에서 제가 찾아볼게요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이 정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고민 당연히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로맨틱함을 아는 사람인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인지가 장소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분위기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서 정말 맛이 최고가 아니야, 맛있으면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친구랑 가거나 가족이랑 갈 땐 그렇죠. 근데 처음 보거나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상대가 있다면 이건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갔는데 추리닝 입고 나온 느낌,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중요한 1순위?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캐치하는 사람. 장소는 막 단체가 와서 떠들 분위기가 아니고 커플이 올 법한 분위기예요. 굳이 온다면 여자 2분이서 여자 3분이서 오고 남자들끼리 오기는 조금 여기를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 보면 커플들이나 썸 타는 사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밖에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상황이나 장소 혹은 만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썼느냐, 신경 쓰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 장소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사람이 무드를 알고 이 로맨틱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냐,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냐, 상대방을 신경 쓰는 사람이냐, 요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하게 친절하진 않지만 마음 표현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사연자분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니까 모든 걸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빼준다거나 자동차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걸 받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행동이
상대방이 이 사람을 추종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마음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도 너무 친절하고 마음도 너무 커 보이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고 표현을 해준다면 내 마음과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심하면은 상대방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시 연락하고 싶게끔 만드는 남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대화는 좀 깔려 있어요. 대화가 기본적으로 잘 통해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가치관을 너무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면은 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무뚝뚝하고 조금 자기 표현이 서툰 거랑 달라요. 오히려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재밌었다 이러면 결국 다시 연락을 하고 싶게끔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끝나도 뭐 한 달이나 뭐 6개월 후에라도 연락이 올 수 있다라는 사람인 거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너무 짜릿해